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진단해 주세요. 우선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닌 부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반도체 좀 종목들이 선전하는 엔비디아 효과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코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가총 상위 종목들이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제약 이 섹터가 시가총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반도체주들의 어떤 온기에 대한 부분은 내일 시장을 좀 기대를 걸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난항이 되고 있죠. 근데 디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일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간 싸움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도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급락이나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채 협상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제조업 지수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많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약간 좀 불안한 경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지금 부채 협상이나 어떤 매크로 지표 상에서 봤을 때는 옛날만큼의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별 간의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시장이 자체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 섹터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일단은 지수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수가 잘 흘러가지 못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시 30분 기준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비나텍을 보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 연료전지 소재와 또 부품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 지금 10%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65,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안을 보겠습니다. 히토류 사업을 새로 추가했던 업체로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7%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2,16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비스를 보겠습니다. 토비스는 카지노 게이밍과 전장용 디스플레이 기업입니다. 5%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주가는 11,74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부터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의 가족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29,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신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4%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16,09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은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해볼 종목 토비스입니다. 일단은 카지노 게임 등에 쓰이는 산업용 모니터와 또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3분기에는 확실한 성장세를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주가 좀 반영되면서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 떨어지는 이유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성격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때에 이 실적이 발표 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높았죠. 이 1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나왔는데 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이제 900% 이상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14.9%가 성장했는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떤 3분기부터 이 카지노 업황에 대한 호황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어떤 전장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1분기 때 좀 녹아들 가능성을 좀 많이 좀 제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부분이 좀 연기됐다는 점에 있어서 1분기 시에 발표된 이후에 어떤 주가 수준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고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토비스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산업용 모니터 실적은 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ATA, IGT, NW 여러 가지 이 슬롯머신 이 글로벌 고객사들의 매출은 점진적으로 리오프닝과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 과거의 실적이 작년에 그 1분기 대비해서 주가가 영업이익이 900% 이상 증가했다고 했죠.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이 있었지만은 이 운임이나 또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 초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이런 그 악영향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던 요인들은 이 올해 1분기 때는 이제는 큰 영향은 지금 안 주고 있는 점은 일단 확인이 됐었고요. 중요한 부분이 3분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지금은 이 소비스 자체적으로도 3분기 때 이 전장 쪽의 디스플레이 사업이 실적에 대해서 좋게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그전에 기대됐던 부분이 실망감은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부분이 언제까지 나오는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이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관점을 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천 공장이나 여러 가지 6월부터 가동을 좀 시작하는 모습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토비스 우선 오늘 약세 종목이라 하더라도 버티는 전략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카지노 업황이 회복이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우선은 순저가는 이제 10,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10,000원을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그 매수보다도 가격 전략이나 어떤 보유 관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버틴 전략 버티면서 14,000원까지 이상 올라갔을 때는 그때 어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14,000원 이후에 어떤 매물벽이 또 쏟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격 전략을 수정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실적 성장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4,000원까지는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토비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고 14,000원 위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신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외국에서 소식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조금 계속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현재도 있겠지만은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의 판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다 그렇죠. 내연기관 차를 언제까지 생산을 이제 끝낸다, 뭐 이런 이슈가 계속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신은 이 어떤 전기차에 대한 납품 비중보다도 이제 내연기관 차에 대한 납품 비중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떤 최신 매물이 나와준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내연기관 차가 어떤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먼 얘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나 기아, 현대차 기아도 아직 전기차에 대한 비중보다도 내연기관 신차를 출시를 하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연기관 차에 집중이 돼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실적과 여러 가지 기대감은 화신은 좀 계속 가져간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이 전방 어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연기관 이 부품주들은 이 주가가 그걸 허락을 못했죠. 판매 가격도 그렇고 이 원가에 대한 이 원가가 이 판매 가격에 녹아드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에 대한 상승이 전방차보다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화신이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역대 최대 분기별 매출 신기록까지 좀 기록을 하는 점도 좀 있겠지만은 역시 현대차 그룹 쪽에 이 샤시 프레임이 납품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과 함께 유일하게 좀 화신만 좀 그래 주가가 화답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또 매출 부분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와 함께 결을 같이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별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미 쪽에서의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이 우리나라 쪽 37%, 북미 쪽에서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30%가 지금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화신이 이 말씀드렸듯이 전방차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어떤 주가에 많이 좀 녹아드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또 이제 자동차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또 이제 1분기를 정점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 때 현대차, 기아, 신차가 11종이 출시가 되죠. 이 안에서도 SUV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화신에 대한 샤시 프레임에 대한 이 수요나 이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샤시와 프레임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이 경량화에 대한 그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내연기관차보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는 그 상황이고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를 출시할 때 업력과 이 관계가 더 오래됐었던 화신 쪽으로의 이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화신에 대한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 유일하게 화답한 업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증권사들이 이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기존에 16,000원 쪽에서의 내외를 얘기를 했다가 지금 2만 원 이상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2만 원 같은 경우에도 뭐 EPS, 그러니까 화신의 올해 EPS가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높다라고도 판단이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2만 원 이상의 주가는 저는 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이런 요인은 EV 뭐 배터리 또 그리고 EV 쪽에서의 이 샤시와 프레임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은 미국 쪽에서의 이 전기차 공장에 대한 이 신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인도 쪽에서의 생산 능력도 확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이 화신의 어떤 EPS뿐만 아니라 이 밸류를 더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화신의 경우에는 버티는 전략 취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좋은 뉴스와 또 안 좋은 뉴스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섞인 뭐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나그룹에 편입됐다는 그 자체로만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하나오션 뭐 다음 달에 사명이 좀 바뀌는데 지금 이제 LNG 운반선에서는 최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선박 건조까지 하는 어떤 밸류 체인을 좀 갖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글로벌 1위 강자로서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그룹의 HSD 엔진에 대한 경영권 인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선박 건조에 대한 수직 계열화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이 하나오션의 이 경쟁력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 뭐 영업 적자 흑자로 바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하지만은 이 점진적인 그 2021년부터죠. 2년 전부터 건조 물량과 그리고 성과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 적자 구조는 빨리 탈피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오션 뭐 말 그대로 기업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그룹과의 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그룹이 이제 그 방산 쪽에서의 이 시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쓰죠. 이쪽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은 하나그룹 간의 그런 연계를 봤을 때도 분명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방산업체와 시너지라고 한다면은 이 특수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잠수함, 뭐 쉽게 생각하면 잠수함 그리고 수상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뭐 먼 얘기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특수선에 대한 가치 부분도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오늘 좀 떨어졌을 때 가져야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하나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셨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버티자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증권사도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 레포트가 목표 주가 34,000원, 5,000원의 신규 편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변동성은 좀 나오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신규 추가 매수보다도 가지고 계신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부터 이 LNG 수주분이 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하나그룹 쪽에 그 편입됐다는 것 자체를 부분을 호재를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되 추가 매수는 지금 자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 라인은 2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사님 종가 베팅 시간에 주목해 봐라라고 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18일에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네. 고가를 기준으로 지금 5%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수익률과는 좀 무관하게 시장이 너무 반도체 IT에 쏠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번 주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5% 정도 상승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의 지금 종목 수급을 보니까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안에 굉장히 많은 주체가 있잖아요. 금투도 있을 것 같고, 투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연기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단기적인 성향이 좀 큰 게 이 금융 투자인데 그 외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해줍니다. 자,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을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들이 저는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없으신 분들 저는 지금의 조정에 만약 포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다른 종목들이 있다면 괜찮지만 없으시다면 제이시스 메디칼을 현재 구간에서 한번 재공략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일단 오늘 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키워드 힌트부터 자막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회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님 지금 어떤 행복회로 돌리고 계세요? 반도체가 여기서 더 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1년 반 전,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이야기 많았죠. 그러니까 그때 10만 전자 얘기했는데 그죠. 사실 요즘 뭐 7만 전자 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 7만 원, 8만 원 넘어갔을 때 긴가민가 하다가 9만 원대에 딱 진입했을 때 와 진짜 삼성전자 10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주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잠시 주춤거리더니 그 조정이 기간이 어느덧 1년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 삼성전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SK 하이닉스와 같이 지금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IT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힌트를 행복 회로로 들렸는데 자 반도체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야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그 중에서 가장 행복 회로를 어느 쪽에서 돌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힌트를 좀 많이 주셨는데 대장주들은 안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저는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혹은 분기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은 최소 30% 오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이 한정적입니다. 수백, 수억, 뭐 물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업이 당연히 좋죠. 하지만 투자도의 매력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중소형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탄력보다 네.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많이 올라서 10만 닉스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접근해도 괜찮나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오늘 종가상 10만 원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장중에 잠시 위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이겨냈고 지금 10만 3천 원, 10만 3,400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SK하이닉스가 쉴 때 잘 쉬어야 되죠.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데 3% 5% 오르면 뭐합니까? 만약 다음날 5% 7% 빠지면 그건 오른 게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 올려놓고 만약 내일 다시 3% 4% 빠지면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반도체 소부장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추종하는 소부장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뭐 소재, 부품, 장비 중에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데 뭐 소재와 부품과 장비 좀 다들 전망이 각각 다른가요? 일단은 전망은 다들 좋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뷰가 바뀌었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이제는 다시 사이클이 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가 사고를 쳤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이번 분기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에 이제 확신을 이제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소부장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장비 쪽을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다 드렸어요. 네, 이제 기억을 섹터 지금 맞추면 돼요. 반도체 장비예요. 네. 그러면은 장비 쪽을 좀 유망하게 보셨는데 네. 세 개 중에서 특별히 장비 섹터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반도체 IT 산업이 딱 커 나가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는 기술력에서 앞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장비로 좋은 기술을 원하는 건 너무 욕심 아닐까요? 그렇죠. 좋은 장비로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이 반도체 패권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각 공영 기업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IT가 투자를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죠. R&D에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지어서 수율을 더 높이거나. 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증설에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공장 지어놓고 안에 사람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지? 당연히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받는 것은 장비주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좋은 반도체가 나오려면 장비 자체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장비 주기 교체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굉장히 빠르면 3년. 좀 늦어지면 지금 4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공정 중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공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후공정 장비 쪽을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도 분명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준비한 기업 외의 후공정 기업들도 한 번쯤은 이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반도체를 하나 만들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전공정에서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게 목적일 거예요. 작게 만들어야 아무래도 사용성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니까. 그런데 이제 후공정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 작은 반도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로봇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게 후공정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면 또 자율주행에 맞게 후공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후공정들이 더 세분화되고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기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업체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마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장비주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분기 실적에 대한 이 실망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테크닉스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돈 못 벌었고
SK 하이닉스도 돈 못 벌었어요. 그런데 이오테크닉스 혼자 돈 잘 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기 실적 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산업의 지금 미래 먹거리를 볼 수 있는 게 이 챗 GPT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는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충분히 더 좋은 성과 혹은 더 좋은 수요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IT 소부장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이오테크닉스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종목은 뭐 DB 하이텍, 그죠? 아니면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내일 만약 소폭 조정이 나오면 더 살 수 있는 저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오테크닉스의 좋은 점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사님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DB 하이텍이나 네. 한미 반도체가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그쵸. 그럼 특별히 이 종목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고객사가 있어야지만 돈을 좀 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황,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불확실성이 뭐예요? 돈을 못 벌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불안감이죠.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너무 좋고 또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장비 업종이 어딘가라고 하면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이쪽 장비가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DB하이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는 이오테크닉스보다 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 돼요. 그들도 좋은 기업이나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광을 받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시장의 관심이 조금 몰리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는 해요. 근데 앞서서 사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많이 오르기는 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 잡기 제 생각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이 보기엔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IT 소부장 관련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SNS 많이 하시죠? 네. 그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틱톡도 있고 자 이들 플랫폼이 1억 명이라는 이용자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걸렸다 그래요. 짧네요. 짧죠. 네. 그런데 더 짧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챗 GPT가 2개월 만에 1억 명이라고 하는 사용자를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지금 접목이 돼서 이 반도체 산업이 조금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분명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다 그랬는데 왜 안 좋아?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가격보다는 시기를 좀 고려해서 산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부담스러우셔도 이오테크닉스는 오늘의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조금 있다가 목표가를 드리겠지만 50%, 100%, 200%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것이라 매수함에 있어서 손절만 딱 지켜주시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 93,000원인데요. 여러분들 좀 걱정하실까 봐 손절가 짧게 갖고 왔습니다. 8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 하지만 그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8만 원은요. 최근에 이 박스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11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근데 왜 11만 원까지만 제가 보냐면요.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1년 반 동안 이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네. 그럼 11만 원 오면 겨우 본전 왔다. 일단 끊어가자. 수익이고 뭐고 네. 일단 매도를 하자라는 심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1만 원 가격대 오면 차익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저점에 사신 분들은 1차적으로 11만 원. 하지만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하거나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선 제시해 주셨고 손절 라인 8만 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조금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바로 전환이 됐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559선에서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0.83% 내림세로 848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좀 지지부진한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은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으면요. 위험했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엑스데이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을 올릴 만한 모멘텀적인 요소가 없었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가 지금 잠시 좀 숨을 쉴 수 있는 텀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면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움직이는데 다른 종목은 많이 안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의 조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반도체 IT 두 기업에 지금 쏠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여력이 없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라는 격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너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올라가니까 이거 매수를 해야 돼?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결정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대신 지금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수급이 반도체 IT로 가니까 반도체 IT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짧은 매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IT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최근의 흐름도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도 sek터로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요? 네. 지금 주도하고 있죠. 지금 더 주도 앞으로도 끌어갈까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서 아셔야 될 게 일단 반도체 IT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의 외국인의 매수는 잡혀요. 그런데 지수는 여러분들이 흔한 상식으로 아시기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반도체 IT 투톱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지수는 빠져?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지수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아니 왜 반도체를 사면서 선물은 매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사고 싶어요. SK하이닉스 사고 싶어요. 그런데 높은 가격에는 사기 싫죠.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줘야 됩니다. 지수가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매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들이 원하는 좀 낮은 가격에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 반도체 IT가 주도는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글로벌 환경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와 IT가 주도는 하겠지만 글로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또 어제 발언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주에도 저희는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시속 게임 양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치를 빨리 채셨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IT가 강하니까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는 오늘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반도체 IT가 조금 주춤하면 분명히 두 쪽 중에서 이제 강하게 수급이 붙을 쪽이 이제 나올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제약 바이오의 이 메이저 수급에 관심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 기업을 보시기보다는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SK 바이오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압축해서 보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반도체 훈풍 속에서 지금 아무래도 엔비디아 하면 떠오르는 게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좀 튀어오른 모습이 보였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AI 플러스 알파 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AI만 가지고 이제 보시기보다는 그 AI를 통해서 그 AI가 산업에 접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산업이 어딘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료 쪽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루닛 그리고 뷰노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AI 플러스 의료기기가 합쳐져서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JLK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 한번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주 중에서 의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장 오늘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강 후 약의 장세가 펼쳐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마쳤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미국의 디폴트 긴장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환율 변화를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변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반도체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급락은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시간이 약이다, 디폴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제가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다들 이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저는 여기에 이제 한두 가지 좀 살을 붙여보자면 결국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도로 반도체 IT가 좋았던 것도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반도체 IT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저는 다음 주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좀 벌어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수급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너무 좋죠.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내일 또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보다는 조금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로 가는 거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부채한도 협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된다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잘 안 되면 리스크 관리하자. 이런 마인드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님께서는 좀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내일 시장에서 저희 어떤 섹터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정말 오늘의 흐름과 상관없는 섹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IT에 대한 그 의구심, 이렇게 내려가는데 진짜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 그것과 유사하게 오늘 시장에서 정말 소외받았지만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여행 항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항공 쪽은 저가 항공 쪽은 지금이라도 저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대표적으로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가의 이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분기는 성수기에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날 추우니까 동남아 가잖아요. 동남아 갈 때 우리가 대형 항공사 뭐 퍼스트 클래스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LCC를 이용하기에 성수기에 따른 실적 부담감이 2분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여행 수요의 회복을 한번 눈으로 봤으니까 이번 비수기가 지나가면 또 해외여행을 하실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 항공주, 특히 저가 항공주에서는 진에어 같은 기업들을 미리 매수해 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대어 같은 기업들 매수한다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사님 사실 그런데 중국 상황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의 악감정은 없는데 중국은 잠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저가항공사 LCC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첫째로 일본, 일본. 그리고 네. 둘째는 동남아. 뭐 여기에 중국의 노선까지 이제 제대로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그 노선이 없어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크게 너무 연연하지 말자. 오히려 이제 중국의 상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쪽은 화장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안주 안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 항공주 쪽은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을 좀 고려해서 지내어 한번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화장품주도 방금 짚어주셨는데 네. 조금 차별화가 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중국 그쵸. 매출 때문만인가요? 일단 화장품주들은 이제는 극명하게 중국 쪽과 중국 쪽이 아닌 쪽과 비중국으로 좀 확실하게 이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경우의 수가 사실은 많아졌어요. 이제는 중국이 회복이 되면 오히려 약했던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이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중국 매출은 이젠 크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었기에 이쪽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우리 시장을 보면 한 번씩 또 튀어오르는 게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뉴스가 나와 있는 게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어겼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움직임이 또 나타났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도주로 좀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테마주로 접근해야 할까요? 참 못됐어요. 그죠? 진짜 우리나라 아니고 세계 경제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러시아가 꼭 중요한 순간에 계속 안 좋은 뉴스를 내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비료라든지 사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도 테마로 부상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 다만 테마적으로 조금 길게 봤을 때 러시아가 그동안의 외교전에서 보여줬던 것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만약 급락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앵커님의 눈빛을 보니까 질문을 하나 더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움직였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예요. 그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테마하면 지금 비료, 사료,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비료, 사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급락이 나오면 매수해볼 만하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재건은요. 우리가 김칫국을 너무 지금 빨리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을 위해서 협의를 할 거예요. 나중에 수주를 확보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때 투자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재건 테마는 저는 기초 인프라. 그러니까 HD, 현대 인프라코 이러한 건설기계 장비 쪽은 관심 있게 보시되 그 외의 기업들은 단순 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건과 관련한 기업들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